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텐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모처럼 만에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양시장이 현재 강보합권 수준으로 일단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봉 전환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0.14%, 코스닥은 840선에 복귀를 하면서 일단은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된 급작스러운 하락세는 오늘은 조금 멈춰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장전에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1분기에 영업 손실이 3조 4천억 원이 넘어서면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2012년 SK그룹으로 이 하이닉스가 편입된 이후에 최대 적자폭을 기록하면서 역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매출도 58%나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SK하이닉스 주가 보시는 것처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바닥일 것이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도 그랬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반도체 바닥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잘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로 저희가 포트를 채워보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볼까요?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증시 파워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시간 제한 90초를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종목 잘 들어보시다가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샵 3772번 문자로 역시 궁금한 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역시 준비하셨죠? 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파인엠텍과 현대공업, 한국내화, 퓨런티어, 화신 이렇게 5가지 픽하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S&T모티브,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 올릭스, 컴투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저희가 이렇게 공개해드린 10가지 종목, 이 리스트 10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 이태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정보,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태건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릴레이?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파인엠텍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부품, 자동차용 부품 등을 좀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인테크닉스에서 이제 분할을 해서 인적 분할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인엠텍이 새롭게 상장을 한
등장한 그런 상황이죠. 폴더블 스마트폰의 이제 내장 힌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삼성의 언팩이 원래 기존에 이제 8월에서 7월로 좀 조기 출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발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매년 폴더블폰, 플립폰들이 새롭게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 힌지에 대한 부각이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이제 삼성전자의 이 폴더블 라인업에 이 사실상 이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부터 이제 물방울 힌지라고 해서 신제품이 이 유격이 최대한 이제 많이 좀 줄어든 이제 평면에 가까운 그런 신제품이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ASP도 높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제 포착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파인 엠텍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인 엠텍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정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 네, S&T 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라 말씀드리겠고요. 전기차 및 수소 연료 전지 및 친환경 관련된 주동력 원인 그 구동 모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발전 모터 등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제품도 있지만은 이 기업이 현대, 기아, GM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을 좀 거래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나중에 추후에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제조 부품사로서 부각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또 사업적인 부분들이 이제 방산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방사청과 그 내수 물량 및 해외 수출에 대해서도 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부품과 방산과 관련된 그 연계되는 그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은 작년 GM향 그 DU 매출액이 그 볼트 EV의 생산 회복에 힘입어서 279%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올해 역시 GM과 관련된 생산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주적인 부분들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대차 24조 투자 소식과 최근에 이제 방산 테마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전체적으로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은 네. 이러한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좀 매수하기가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 모티브 오히려 지금 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 네,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인 쿠션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막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레그레스트 이렇게 이제 쿠션에 대한 이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대 규모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작부터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에 부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미국 현지에서도 생산하는 전략들을 추진하면서 수혜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투자 발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어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지수들이 좀 밀리면서 이 자동차주들도 이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대차나 기아차가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줄 때 조금씩 눌려갈 때 오히려 좀 담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공업이 뭐 이제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캐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30억 정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조지아주의 신규 공장 그리고 물류 창고까지 좀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가동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공업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공업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업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직서열에 공급하는 모듈 및 그 부품제 조사업과 국내외 운행 중인 그 모든 현대기아차에 소요되는 보수용 부품에 대해서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이제 세계 4위인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의 BMS를 공급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이 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호재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 17일에 현대모비스가 그 차량용 롤러블 그 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주행 상황 그리고 이용 목적에 따라 크기가 또 조절이 되고 또한 QHD급의 해상도를 통해서 최대 30인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도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북미와 유럽에서도 럭셔리 브랜드 고객사들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금일 뭐 마이너스 3% 하락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현대모비스가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가 났는데 영업이익이 4,18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8% 상승은 했지만은 추정치 그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하회에 대한 상황들을 확인해 보니까 추정치가 마이너스 25%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아쉬움에 따라 좀 매물이 나오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한국내화입니다. 한국내화. 네,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에서도 견디는 이런 내화물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네. 뭐 이제 자회사로서 이제 건설업까지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히토리 관련주에도 포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 회사가 후성그룹, 뭐 현대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증시가 좀 좋지 않을 때 이 품절주로서 이 주요주들이 62%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품절주로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품절주뿐만이 아니라 이 내화의 이제 실적, 이제 한국 내화의 실적들을 본다고 하면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업종의 변동에 크게 이제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좀 가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하락 같은 경우 어제 급등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익 매물에 대한 실현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다시 매물을 좀 먹어간다고 하면 어제 이제 급등한 그런 매물들도 다시 좀 넘어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내화물 같은 경우에는 각 이제 기업들의 요구 조건에 맞게끔 이제 이 판매를 해야 되고 재료들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진입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과점적인 성격의 이 내화 시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 시장 내에서도 위치가 좀 권위적인 이제 위치에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내화물의 이제 수요 업체들 같은 경우 특정 생산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타 업체들이 신규 진입이 많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내화가 지금 이제 실적 부분들도 좀 좋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적인 면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눌림목들이 내일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내화까지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 소장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세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고요. 한국항공우주. 네, 한국항공우주는 그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실상 경제사절단 122명에는 사실상 맨 처음에는 카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막판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참여 기업 중에는 그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 MOU를 통해서도 좀 기대감을 앞으로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 우주항공 방산 정책과 해외 수주 등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는 좀 조정폭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하락이 좀 더 나와준다 한다면 그때는 좀 더 매수를 공격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기업이 3월부터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나로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그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있고 심지어 지금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와 또한 러시아와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 부각받는 상황에서는 방산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조정폭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더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상 오늘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모멘텀들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방산주의 개념으로 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 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화 장비 개발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진작부터 이 카메라 관련된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전장용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모바일 카메라 이제 검사 장비를 공급하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장 카메라 사업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고객사별로 왜냐하면 제품의 모습이라든지 형태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동차별로 혹은 뭐 이 휴대폰별로 각각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을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재무가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차익 경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고간의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추가 반도체들, 뭐 로봇 기업들을 M&A 할 예정에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카메라 쪽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든 로봇 쪽이든 신사업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기 위해서 도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계속 이제 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 자동화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카메라 모듈보단 네. 여기까지 네.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네 번째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이 올릭스는 신약 개발 업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죠. 지난 18일 그 중국 한소제약이라고 있습니다. 한소제약과의 옵션 행사 선급금을 통해서 225만 달러를 좀 수령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 종이 있는데 그 두 종류의 그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옵션 그 행사 권리 중에 첫 번째 옵션 권리 행사가 됐다고 좀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옵션 1종 중에 행사 규모는 선급금과 각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최대 1억 1,220만 달러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다소 좀 주가로서는 아쉽기는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치료제 상용화에 따른 로열티가 있는데 이 로열티가 순 매출액에 대한 10% 비율로 그 별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더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그 RNA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점을 좀 더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에 그 경제사절단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고 있는데 이 기업도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게 모든 게 종료가 된 다음에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北米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올릭스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화신입니다. 화신. 뭐 자동차 부품주이고요. 주로 이제 샤시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 현대차가 컨퍼런스 콜에서도 말을 했지만 반도체 이슈를 좀 벗어났다. 4월부터 생산 계획이 100%를 좀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쵸. 그만큼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화신이 중심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면서 이제 16,240원까지 랭크를 한 그런 상황인 거고 다시 차트를 돌려가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샤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일 때도 계속 좀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현대차, 기아차의 전기차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 샤시의 수요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샤시의 형태도 좀 크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ASP가 30%나 좀 증가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 부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죠. 이 배터리 케이스 수주를 통해서 이 성장 동력까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현대차, 기아차가 진출을 함으로써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이 납품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해외 수주도 가능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화신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신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5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네, 컴투스는 그 모바일 게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2분기 클로니클에 대한 실적 반영과 천공의 아레나가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 야구 게임 라인업에 따라서 성수기 돌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그 컴투버스가 있는데 이게 셀바스 AI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기술 사업 협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 기대감을 좀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앞으로 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주가는 상태가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모아가시면서 가는 전략이 매우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21년대 2021년대입니다. 이때 이제 닥터나우와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경제사절단에 그 닥터나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닥터나우를 통해서 이전에 이력을 받았던 사업들 중심으로에 대한 기업들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이 그 SM과 관련된 분쟁 이슈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금액들을 좀 확인된 게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인 부분들이 게임도 있기는 하지만은 SM과 관련된 차익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재무적인 구조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하반기까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컴투스까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0가지 소개해드린 종목 가운데 시청자분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 상황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전날 미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은행 리스크의 부각, 그리고 반도체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조금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지난 5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온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04% 오른 2,490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소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어떤 이슈들로 오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실적발로 인해서 좋은 소식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가 매달 1조 원을 넘게 벌었다라고 하죠.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률도 10%에 근접한 수치라고 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열렸던 컨퍼런스 콜에서 또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은요.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2026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종이 IRA의 혜택을 받아갈 것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현대차로 묶이는 수혜주들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11% 오르면서 7,4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텍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현대차 그룹이 180억 원 규모의 추가로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베이스 전자도 9%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2,86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베이스 전자는 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죠. 이 현대차 차량 중에 45%가 모베이스 전자의 제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기아차도 0.23% 현재 강보합에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대 모비스는 6% 가까이 강하게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2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와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1분기의 적자폭이 무려 2배 가까이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 확인해 보시죠.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의 매출액이 5조 원, 하지만 영업 손실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주가는 사상 최대치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실적 바닥 인식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감산에 의한 공급 축소가 맞물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먼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현재는 2.8% 오르면서 87,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실적 전망이 예상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솔리드 확인해 볼 텐데요.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이 최고치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도 굉장히 좋았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작년에만 366%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었는데요. 작년 3, 4분기가 특히 좋았고 거기에 이어서 올 1분기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분기의 매출 같은 경우는 59%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73억 원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KT가 국내 통신장비 업체와의 협력 강화 발표를 하면서 솔리드와의 협력 소식을 전한 바 있었는데요. KT는 솔리드 장비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솔리드 주가의 변동성 있는지 현재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2%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상단 높여가고 있습니다. 5,54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종목을 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들, 이거 내가 알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더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스피드 종목 10 어떤 종목들이 10개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10가지 종목입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재룡전기와 삼영, 비즈니스온, 서현이화, 한화리츠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픽은 TYM, 히림, 광명전기, 지노맨컴퍼니, 비츠로테크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질문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권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여기 보이죠?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를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태건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벌써부터 이 날씨가 오늘은 좀 쌀쌀하지만 날씨가 이제 벌써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기온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따뜻한 기간들, 이 더운 기간들이 조금 더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름철 되면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부각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예비 전력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온 만큼 이제 이 전력에 대한 흐름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이 터키 강진에서 버틸 수 있는 이 내진형 이제 고효율 변압기까지 이제 라인업에 보유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재룡전기의 이 주가 형태가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다름 아닌 이제 미국향에 대해서 해외 수출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미국향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 전력망들이 굉장히 조금 노후화가 되면서 이제 교체 시기가 이제 다다랐다는 점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미국 내 전선이나 변압기, 전력기기들이 쇼티지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룡전기 미국향 쪽으로 꾸준히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룡전기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TYM이고요. TYM. 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좀 매력이 있어서 계속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각종 농기계 제조 사업 및 그 담배 필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농슬라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요. 이번에 그 미국 국빈 방문의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별 다른 반응은 없기는 하지만 미국 쪽에 굉장히 북미 쪽의 수출적인 부분들이나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TYM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024년에 상반기 조지아주에 이제 공장 가동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국내 공장과 그 미국 수출 물량과 현지 생산 물량을 합쳐서 총 생산 캐파는 한 5만 대 수준으로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농기계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대형 트랙터 회사인 그 얀마 아메리카와 그 협업을 통해서도 기술 및 영업 경쟁력을 갖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즉 이러한 상황들이 된다 한다면은 북미 시장의 라인업 및 협업을 통해서도 기술 영업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게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 그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이저리그 그 애틀랜타 그 브레이브스의 2026년까지 공식 파트너로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해서 북미의 본격적인 그 가시 효과가 크게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YM은 지금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TYM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삼영입니다. 네. 네, 삼영 같은 삼영. 경우에는 필름형 방막 콘덴서 소재인 캐파시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캐파시타 필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필름형이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피가 좀 작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가전 쪽에 좀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파시타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유일하게 생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국내 시장이 약 80%를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과점적인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기차나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콘덴서 그리고 캐파시터 필름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설치 혹은 이 전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될 때마다 우리가 꾸준히 삼영이라는 기업을 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기차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 카파시타, 필름, 장비, 증설 같은 경우 이 리드 타임이 3년에서 4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이 또 시장을 진입하기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과점적인, 독과점적인 위치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급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만큼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좋습니다. 사명까지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그 다음 종목은 히림입니다. 히림. 히림은 건축 설계 및 감리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사절단에 역시나 포함이 된 기업인데 건축회사로서는 좀 유일하게 포함이 된 기업이다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그 한국 전투기 패키지 시설 사업으로 설계 그 용역의 수주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설계 능력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뭐 방산이든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도 좀 같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3월에는 그 지난달에는 자카르타 경정철 그 원팀 코리아의 수주 지원단으로 포함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수주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점차 이제 수주를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 히림이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3분기 역시 그 정부에서도 네옴시티 더 라인 프로젝트에서 그 투자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3분기에 그 물론 이제 좀 더 기간이 길어지기는 하겠지만은 3분기 때 그 네옴시티 모멘텀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 즉 소멸될 때마다 가끔씩 이제 계속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관련된 활로도 좀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중동과 관련된 수주도 계속 늘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히림 역시 장기적으로 좀 더 지켜봐도 되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가격이 부담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반 소장님은 이 방미사절단,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다음 바로 이태원 전문가님. 네, 비즈니스 온입니다. 비즈니스 온. 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전자 계약 그리고 지능형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자 계약이라고 하면 전자 세금 계산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재무 인사, 전자 계약 그리고 데이터 등 기업 활동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B2B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온을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실적 부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약 이제 이 영업이익이 약 30%나 이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매출 대비했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봐도 될 기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기업 간의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이 전자 문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 사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죠.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영업망을 늘리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뭐 사업비라든지 개발비가 들어간다기보다 걷어들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도가 좀 높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이 성장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 약 30%에 육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레버리지가 좀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비즈니스 온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광명전기고요. 광명전기. 이 광명전기는 그 중전기 전문 제조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전체적으로 좀 더 사업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전력에 공급되는 모든 건물의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단순히 이제 원자로 관련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앞으로는 뭐 전기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 발전까지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그 DLENC라는 기업과 GTX-A 시스템 공구 현장 수배 전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2022년 매출 대비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수주적인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원전 테마 부각시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것도 지금 현재 정부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기는 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기업 역시 그 경제사절단 리스트에도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아쉽기는 하고, 최근에 뭐 주가가 일부 좀 눌리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한다더라도 지금 이 구간만 잘 버텨주고 추세 흐름만 잘 유지만 해준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3,500원까지 한 번 정도 더 튀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전기 매수 타이밍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서현이화 같은 경우도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차트의 흐름이 좀 비슷한 네. 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 내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시장이 변화가 되는 이런 상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서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포니가 개발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현대차와 50여 년 동안 협력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90% 이상이 현대차하고 기아차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벤츠, 포드, 그리고 뭐 폭스바겐 이런 이제 아우디 이런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내연기관에서부터 이제 납품을 했었던 이런 공장의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간다고 해가지고 내외장재를 사용하지 않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던 이 공장의 이 설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동률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2월에 이제 조지아 신공장에 동반 진출하면서 공장이 좀 완공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현이화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라는 대로님이 서현이화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 지노맨 컴퍼니고요. 이 지노맨 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월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4월부터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그 AACR에서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에 대한 전임상 그 3건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이 그 AACR이 그 암학회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없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년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 임상 1상에 대한 그 임상 시험 계획을 좀 신청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4일에 그 과기부 등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업이 경제사절단 역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에 대한 어느 정도 하락폭을 막고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4월 중순부터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의 지지 구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노맨 컴퍼니까지 체크했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 하나리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유 자산으로는 하나 손해보험의 여의도 사옥과 그리고 하나 생명보험의 사옥 4곳,
등을 좀 보유를 한 만큼 하나 이제 그룹 중에 이 금융계열사들의 오피스 자산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리츠주들이 이 증시가 빠짐에도 조금씩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의 변동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는 이런 시장의 기대가 다시 한번 이제 금리 하락이 이 부동산 자산의 상승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됨으로써 리츠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하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자산들을 매입을 할 때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자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점에서 있었던 만큼 이 변동 금리로 인해서 이제 금리들이 인하가 나온다. 그리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여력들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자산 가치들이 다시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츠들 중에서도 하나 리츠 이제 지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땡.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화 리츠까지 10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비츠로테크고요. 피츠로테크. 이 기업은 경제사주단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이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자동절환 그 개폐기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배전반 등의 생산하는 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그냥 전력기기 업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업이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중에 항공 우주 시제품 등을 생산하는 그 특수 부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 사업도 영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액체 로켓 연소기 개발에 대한 제작도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다음 달에 누리호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자회사의 그 비츠로 넥스텍이 있는데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 345억 규모의 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계약 규모는 작년에 그 매출 대비 7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수주가 굉장히 매우 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5월에 누리호 이슈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섹터적인 부분들과 정책적인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2016년에 설립된 그 비츠로 넥스텍은 누리호의 추진 기간 해외 엔진과 관련된 개발도 좀 영위를 했었고 특허만 16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하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츠로테크까지 두 분이 이제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신 종목들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서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태건 전문가님은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하나 리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리츠. 네,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6,000원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 5,05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리츠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종목으로 탑픽을 골라주셨고요. 반 소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인 비츠로테크고요. 역시. 네. 매수가는 뭐 지금 현재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9,300원인데 거기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400원인데 6,400원 정도 내려갔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누리호 실패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6,400원 이하 때는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한화 리츠, 비츠로테크 잘 보시고 또 다른 18가지 종목들도 여러분들 한번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20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